자, 지학사 평가문제집 국어 1, 71쪽, 72쪽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소설을 통해서 작가의 개성이 어떻게 표현되는가인데, 소설에서는 작가가 이 세계를, 이 세상을 어떻게 보는지 관점이죠. 그 다음 그 관점을 어떤 스타일로, 어떤 문체로 드러내는가. 즉, 세상을 보는 관점과 그것을 드러내는, 표현하는 문체를 통해서 작가의 무엇이 드러난다? 네. 개성이 드러난다는 거죠. 예. 그러면 관점과 문체와 개성의 관계, 작가의 개성적 관점, 관점 우리 세상을 보는 점이잖아요. 그죠? 어떤 태도로, 어떤 자세로, 어떤 세계관으로 보는지입니다. 그래서 작가는 자신이 직간접으로 경험한 수많은 경험 중에서 그것을 모두 쓰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것을 선택합니다. 그죠? 그 특정한 것을 선택해서 문학적으로 표현을 하고 그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바로 작가의 개성의 결과물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작가는 현대 자기가 살아온 시간 중에서도 특정 시간대, 그 다음에 경험한 특정 공간을 선택할 수 있고요. 역사 속에서도 어떤 시간과 공간을 선택해서 이야기를 끌어갈 수 있죠. 즉, 작품 속의 시간적, 공간적 배경을 작가가 무엇으로 선택하느냐에 작가의 관점이 상당히 많이 반영된 것이죠. 그래서 작가가 어떤 시, 공간, 배경을 작품에 선정하는가, 선택하는가는 바로 작가의 관점이 반영되는 핵심 요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작가의 관점이 어떻게 그러면 표현되는가? 우리 시에서는 표현법이라든지 어조라든지 그 다음에 시적 화자의 상황 이런 것들로 표현됐는데 이 소설에서는 그 표현을 뭉뚱그려서 바로 작가의 문체라고 결국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작가의 문체로 구체화되는 것이죠. 그 앞의 어떤 과정에서 그 구체화되는 과정의 한 요소로서 서술자가 어떻게 서술하는가, 등장인물이 어떤 말과 행동을 하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됐나요? 예. 그러면 그 문체의 개성을 구체적으로 무엇으로 드러낸다? 어떤 단어를 선택할 것인가? 예. 어떤 소설에는 비속어가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죠? 또 어떤 소설에는 학술적인 단어들도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문장의 길이가 굉장히 중요하죠. 호흡이 빠를 수도 있고 호흡이 길 수도 있고, 그죠? 문장의 길이, 그 다음에 주로 사용하는 종결 의미 등등도 시뿐만 아니라 소설에서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것이 결국 부드러운 표현, 딱딱한 표현과 이어지고요. 어조는 대상이나 세상에 대해서 호의적인지 적대적인지 남성적인지 여성적인지, 물론 이런 것들 시에서 더 중요하죠. 근데 그 소설에서도 무시할 수 없는 요소들입니다. 그럼 우리가 배울 김유정의 봄봄 작품을 위해서 김유정의 작품 스타일, 개성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 이런 자료가 있습니다. 김유정의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단순하고 우직하거나 인간적으로 약점을 지니고 있는 인간들이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의 모자란 모습을 보면서도 웃음을 짓거나 연민의 감정을 느낀다. 이는 우리의 주변 인물과 그들의 삶에 대한 작가 특유의 개성적인 관점 덕분이다. 인간의 우매함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소박하고 관용적인 연민이 그만큼 융화를 이루고 있는 작가도 드물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왜 우스꽝스러운 인물이 어떤 작품에나 나올 수 있죠. 그런데 이제 그 우스꽝스러운 인물을 우리가 비웃는 느낌으로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김유정처럼 우스꽝스럽긴 한데 밉지 않고 심지어 어떨 때는 불쌍하고 사랑스럽기까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게 작가가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그 인물들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즉 작가의 개성적 관점의 소산이다, 결과물이다 라는 이야기죠. 되겠습니까? 네. 그러면 작가가 자신의 관점을 표현하는 방법, 적절한 주제 제일 중요하겠죠.
이 주제 속에 관점이 드러나는 거죠, 사실은. 그 다음에 개성적 인물과 사건을 구성합니다. 됐나요? 이 구성 조심하십시오. 작가가 작품을 구성하는 방식을 통해서 작가의 개성이나 관점이 많이 드러난다고 하긴 조금 어렵죠, 그죠? 오른쪽에 문제가 하나 나와 있는데요. 3번 문제. 3번의 2번. 작품의 구성 방식. 이것하고 이 인물과 사건을 구성하는 것을 지금 혼돈해가지고 작품의 구성 방식을 통해서 관점과 문체 드러나지 않나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작품의 구성 방식은 주제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느냐입니다. 그것 자체에 작가의 문체가 드러난다고, 크게 드러난다고 하기 조금 어렵죠. 요거 한번 유의해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독특하고 인상적인 문체를 구성한다. 그렇죠. 그러면 작가의 개성, 관점이 잘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관점과 문체의 개성을 파악하는 방법. 아까도 강조했지만 어떤 배경을, 그 다음에 거기에 어떤 관점을 적용해서 해석했는지 살펴보죠. 그러니까 지금 현대 작가가 조선시대 이야기를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현대에 우리가 획득한 어떤 관점, 어떤 사상으로 그 시대의 사건들을 다시 바라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이 작가의 관점이 어떠한지 우리가 확실히 파악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러 번 나옵니다만 등장인물의 말과 행동, 언행, 그 다음에 그 성격을 드러내는 방식 등을 보면 역시 작가의 관점과 그 문체의 개성을 볼 수 있고요. 문체에서 가장 또 중요한 부분은 바로 서술자가 어떤 말을 사용하는지, 어떻게 말하는지, 그 다음에 이 서술자는 또 다른 형태의 작중 화자도 서술자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서술자 또 다른 인물의 화자가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들이 말하는 방식을 구체적으로 어조와 말투를 살펴보면 관점과 문체가 잘 드러날 수 있겠죠. 됐나요? 지금 오른쪽 확인 문제 다른 것들은 어려운 게 별로 없어서 3번만 짚어보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72쪽 김유정의 본범의 핵심 정리와 주요 포인트들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시험 대비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깊이 이해하시고 최종적으로는 어느 정도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본범은 현대소설, 단편소설, 농촌소설. 세 개 중에 뭔가요? 묻지 않죠. 네, 어떤 관점에서 시대적으로 봤을 때는 현대소설이고 분량면에서는 단편소설, 그 다음에 다루는 내용에 대해서는 농촌소설이라고 할 수 있죠. 성격은 토속적, 해학적이라고 하는데 토속적이란 것은 시골 이야기, 농촌 이야기이기 때문이고요. 해학적이라는 것은 읽을 때 우리 웃음을 자아낼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작품의 시대적 배경은 1930년대, 공간적 배경은 강원도의 어느 농촌입니다. 김유정 작가가 많이 주목하는 시대와 공간이죠. 시점은 1인칭 주인공 시점. 작품 속에 등장하는 나라는 인물이 아주 어수룩한 인물이 자신의 관점으로 이야기를 전달하고 독자는 거기에서 이제 웃음을 웃게 되죠. 주제, 어수룩한 대릴 사이는 남의 집에 들어가서 머슴처럼 일을 해주고 그 집의 딸과 결혼하는 그런 제도 비슷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이것을 이용하는 교활한 장인 사이의 갈등을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역순행적 구성 방식이라는 것은 사건에는 시간 흐름이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벌어진 사건과 여기에서 벌어진 사건이 우리가 작품을 읽었을 때 작품 속에 그대로 이렇게 배치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게 바로 순행적 구성입니다. 이게 소설 작품이라고 할 때. 그러나 이것이 만약에 한 부분이라도 꼬여 있으면 우리가 이것을 먼저 읽게 되고 이것을 읽게 되면 이 부분에서 역순행적 구성이 일어나는 것이죠. 나중에 어떤 부분에서 역순행적 구성이 일어나는지 요거 가리는 것이 늘 중요하죠. 김유정의 작품에는 매우 자주 일어나는 어떤 구조입니다. 특히 중학교 때 배웠던 동백꽃에서도 그게 중요했죠. 그죠?
그 다음에 1930년대 농촌의 현실을 잘 보여준다. 토서고, 비속어 등을 잘 사용했기 때문에 향토적 느낌, 현장감 이런 말들이 다 이 작품을 설명하는 맞는 말들이고, 이 단어들을 이용해서 이제 위 작품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말, 틀린 말을 골라내는 문제들이 늘 나옵니다. 자, 주요 등장인물. 나, 소설 속의 서술자이고, 이 성례는 결혼입니다. 그죠? 결혼시켜주겠다는 장인의 약속을 믿고 대가도 없이 일해주는 어수룩하고 순박한 인물. 예, 이 장인은 바로 이런 나를 이용하는 아주 교활한 인물. 이 점수는 장인의 딸인데 나를 충동질하죠. 결혼을 빨리 하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작 나가 결혼을 하기 위해서 장인과 갈등을 일으키자 장인의 편을 들어서 나를 당황하게 하는 인물. 그 정도 하겠습니다. 자, 이 작품에서 우리에게 웃음을 유발한 요소가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그것들을 한번 정리해 놓은 겁니다. 인물과 시점. 네, 아까도 말했지만 이 소설은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전달되는데 이 서술자가 매우 어수룩하고 우직합니다. 그러면 이 서술자가 전달해주는 사건과 독자가 파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상황 사이에 간극이 생기죠. 그래서 참 바보스럽구나라는 느낌을 가지면서 우리가 웃게 된다는 거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즉 주인공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독자들은 파악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 과장된 희극적 상황. 이를테면 장인과 사이의 관계에서 보통으로는 일어나지 않는 아주 결말 직전에 보면 그 활극 장면이 있죠. 격투 장면. 이 장면이 너무 웃기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 상황을 아주 재밌게 묘사했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해학적인 요소가 발생한다. 그 다음 방언과 비속어. 예, 방언을 잘 사용하면 굉장히 재밌죠. 그죠? 심지어 비속어까지도 웃음을 유발할 때가 있습니다. 아주 악의적으로 사용하는 비속어를 들을 때는 기분 좋지 않지만 그러지 않을 때는 작품 속에 적절하게 녹았을 때 현장감과 이렇게 재밌는 감정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모든 것을 익살스럽게 표현하는 그런 그러니까 비속어를 사용할 수도 있고 과장된 표현을 사용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표현 자체가 웃기는 표현들 있죠. 익살스러운 표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은 이렇습니다. 순행적인 시간은 그저께, 그 다음에 어제, 그 다음에 오늘인데요. 예, 점심을 가져온 점순이가 나에게 충동질합니다. 빨리 성례시켜달라고. 그러면 나는 이제 그 점순이의 말을 실현하기 위해서 꾀병을 부려서 반항을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언쟁이 붙고 그러면 누가 정당한가에 대해서 구장을 찾아갑니다. 나와 장인이 함께. 그러니까 별로 소득이 없죠. 뭔가 해결되는 게 없고 그 다음에 뭉태네 집에 놀러 갔는데 비웃음을 당합니다. 이 모든 것이 어제 일어난 일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드디어 사고를 치죠. 점순이가 한 번 더 충동질을 하고 나는 다시 꾀병을 부리다가 이제 장인과 이렇게 활극 격투를 벌이게 되죠. 예, 그런데 이제 결정적인 위험한 순간에 점순이가 아버지를 편을 드는 걸 보고 나는 힘이 빠져버리죠. 그래서 실컷 얻어맞게 되고 근데 거기서 더 재밌는 것은 이 장인에게 다시 회유되어서 일터로 나가는 것으로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됐나요? 이 부분이 장인의 회유로 다시 일터로 나가는 부분이 굉장히 특이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에 나오지 않고 지금 그 격투 장면을 묘사하는 그 바로 직전에 살짝 끼어들어서 결말이 제시되어 버리죠. 그 부분 잘 보셔야 됩니다. 이 부분 여기 나와 있네요. 구성상 결말 배치의 특징. 결말의 내용은 시간상은 마지막에 놓여야 하죠. 하지만 절정 부분에 장인과 격투하는 그 절정 부분에 끼어들어 있습니다. 삽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 결말에서 제시된 감정 해소가 갈등의 해소가 일시적인 것 같다는 거죠. 소설에서 갈등이 해소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문제에서 소설 전체에서 그 주제가 어디로 치닫고 있는 것인가를 보여주는데 이 갈등이 분명히 장인과의 일시적인 갈등은 해소가 됩니다. 해소가 되는데
이게 마지막 부분에 배치된 그 갈등이 해소되어서 이제 그 다음 어떤 단계로 넘어가겠구나 또는 거기서 마무리가 되겠구나라고 할 수 있는데 결말을 오히려 이 결말 부분을 갈등이 가장 강력한 그 절정 부분에 살짝 끼워 넣음으로써 이 갈등 해소는 온전한 갈등 해소가 아니라 일시적인 것이다. 그래서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거죠. 작가가 굉장히 이렇게 독특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이 순행, 우리가 다시 재구성한 순행적인 사건을 발단, 전개, 절정, 결말로 나눈다면 발단은 이제 키가 작은 점순이와 장인이 계약하고 이제 일을 하는 건데 점순이를 핑계로 계속 키를 핑계로 승려를 시켜주지 않죠. 그래서 이제 점순이가 드디어 나를 충동질합니다. 그죠? 그래서 다투지만 구장까지 찾아가지만 별 일이 없고 이제 드디어 2차 충동질 이후에 깨병을 부리고 이제 활극을 벌이지만 점순이가 장인의 편을 들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나는 이제 포기하고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다. 장인이 회유해서 나는 다시 일을 하는 그런 구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72쪽 해설이었습니다.